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일입니다. 22년이 되었는데 참 많은 것들이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제나 바뀌어 왔습니다. 계속 바뀌어 왔었고, 2008년에도 FIT 금액들이 낮아질 때, 이제 태양광은 끝났다. 2010년에 RPS 시범 사업을 할 때도 이제 태양광은 끝났다. 2012년에 RPS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도 야, 건물이 아니고선 태양광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5대지목 가중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책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 태양광이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라고 논쟁하는 속에서도 사실 산업은 계속 성장해 왔었고 지금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지만 사실 산업 자체는 성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눌러놓는 것들이 언제까지 눌려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억눌러 놓았던 수요가 폭발을 하면 다시 한번 뛰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겠지만, 올바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를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처벌도 조금 더 잘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드리려고 하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PD 수첩에서 태양광 관련된 농업인 태양광, 버섯사,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장이 잘못되어서 정보 전달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PD 수첩이 아니고 추정 60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고 PD 수첩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번 주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REC 현물 금액이 6만 3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매매를 하는 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사실 육지에 있거나 제주에 있거나 크게 차이가 없죠. 인증서를 하나를 받느냐, 두 개를 받느냐의 차이니까. 인증서라는 건 인증서 하나가 1000kW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인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 REC 현물 시장에서는 육지와 제주의 가격이 다르지만 이게 아리백 시장으로 오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1000kW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의미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 굳이 제주의 REC가 이렇게 금액이 낮아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 시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시장을 선점해서 REC 매매를 높은 가격으로 해주겠다라는 업체들이 나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지 사용 승낙으로 진행이 되고 가중치도 낮다 보니까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육지에선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주도에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4월쯤인가 제가 제주도는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에서는 REC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REC 금액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안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의 S&P REC 금액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요즘에 언론에서 너무 많이 두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대검 수사 의뢰를 했다.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태양광 버섯 재배사나 아니면 농업인 태양광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해주겠다. 버섯 재배사를 만들어서 태양광을 해주겠다라는 업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그 영업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하니까요. 남들은 다 해준다 그랬는데 왜 너들은 안 해준다 그래?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욕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개새끼야 이게 아니라 저 이상하네. 남들 다 된다는데 왜 저 친구는 안 된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정책의 취지상 그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아니면 소규모 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99kW 미만에 대해서 금액들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도 정책적으로 쪼개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의 목적은 분명해요. 어차피 정해진 예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는 일부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취재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에 대한 금액들이 더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태양광을 육성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 재배사나 뭐 작물 재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다라고 좋은 취지로 열어놨던 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전 정권, 뭐 전 정권이다, 이번 정권이다, 이 얘기는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대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거 그겁니다. 이거 사업자들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은 이거 모르고 들어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업자들은 버섯 재배산지, 작물 재배산지, 곤충 재배산지를 모릅니다.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이거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구글에 버섯 재배사, 작물 재배사, 태양광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판매하는 회사들, 분양하는 회사들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버섯 재배사, 작물 재배사, 농업인, 태양광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홍보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새끼들을 조져야죠. 아니 왜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베란다 확장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확장하는 업체들이 너도 나도 베란다를 확장을 하는 걸 눈 감아주다 보니까 아니 쟤들은 하는데 왜 우린 못하게 해요? 그래서 베란다 확장이 지금은 합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전실 확장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실 확장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전실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요. 그럼 아파트를 지을 때 전실 확장을 일괄적으로 해주거나 면적을 일부러 뽑아준 회사들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해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인테리어 업자들, 전실해야 된다고 전실하면 이만큼 넓어집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들 왜 가만히 놔둡니까?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법인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PD 수첩 말씀드렸는데 그게 PD 수첩이 아니라 추정 6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정 60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농업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축사로서 기능을 할 텐데 염소를 다 팔고 그냥 태양광만 돌려도 되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은 안 됩니다. 업체는 에너지공단의 불시 점검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일개 회사 직원이 이게 태양광 매매를 한다고 들어왔던 회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되게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매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 아니냐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가 아니라 저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저 직원을 교육을 못 시킨 게 저 회사에서 잘못한 거죠. 올바로 된 정책을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그게 되지 않고 저기에서 매매를 받는 사람들은 아 그럼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건축물 가중치를 받을 땐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데 하나입니다. 차후에 문제가 된다면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받은 가중치 환수가 된다면 이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이후에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일을 못해요. 버섯집에서 져서 발전소 분양해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업체들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틈을 찾아서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고 그런 업체들이 점점 규모가 커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들만 조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들이 니들이 잘못됐다 아니면 뭐 정부에서 잘못됐다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찾아서 검찰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그 이전부터 찾아봤어야죠.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 불법 쪼개기 하는 것들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공회사, 분양회사에서 잘못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놈들은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해요. 지금도 분양하는 것들, 매매하는 것들, 이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시킨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문제 삼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올바름을 자잘못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버섯제 회사 이렇게 고발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자들 분명히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양받은 사업자들,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시공업체에서 다 알아서 했다랄 거예요. 시공업체에선 된다고 했을 테고. 그런데 계약서에 그게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죠. 산업을 올바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시공업체들도 올바로 맞는 일을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성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뻔뻔하고 조금 더 사기 많이 치는 새끼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놓은 구조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런 구조가 이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분양을 해요. 지금도 안 되는 것들을 쪼개기를 하고 도로가 없는데 그냥 맹지에 있는 발전소도 분양을 합니다. 지금도 재배사를 개발하는 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직도 분양을 해서 먹겠다는 데들이 있고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않고 태양광 사업자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들이, 분양업체들이, 이 사업자들이 정책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전문기업이라며. 태양광 전문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사업자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정책에 맞게, 정책의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돈 버는 일에밖에 관심이 없었죠. 이 사람들이 불법이 되건, 나중에 문제가 되건,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사업자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고, 사업자들은 시공회사가 그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그런 놈들은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몰랐어? 제가 직원분들 아무 회사나 가서 일하지 마세요. 태양광 회사들 정말 나쁜 놈들 많아요. 나쁜 사장들이 많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몰랐기 때문에 사기를 쳤다가 언제까지 우리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잘못된 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 모두가 잘못된 거죠.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버섯재 배사 시공을 하는 회사 중에 딱 한 군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버섯재 배사에 문제가 되고 가중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농업인을 만들어서 시공을 한 회사였는데 우리 시공회사에서 가중치 환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쓴 걸 제가 딱 한 군데 회사를 봤습니다. 그 정도 회사면 인정.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런 시공을 했던 회사들도 조져야죠. 그 회사 사장들도 찾아가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전하는 사람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버섯집에서 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지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왜 같이 철퇴를 맞아야 합니까? 뭐 저도 시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자는 얘기입니다. 이럴 땐 좋죠. 내가 사기쳐서 돈 많이 벌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버렸죠. 혼자 엄청나게 잘났다가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라고 왜 그런 걸 못하겠어요? 나라고 왜 그런 생각을 못하겠어요? 내가 인허가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인데?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못했거든요, 사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빚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쳤던 새끼들, 사기쳤던 업체들 지금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분양하는 회사들, 지금도 농업회사 만드는 회사들, 2019년, 18년, 19년부터 계속 재배사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문이 갔을 겁니다.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다. 가중치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회사들이 이걸 명확하게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도록 했어야죠. 전문기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자기네들 책임은 회피하면서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사업자들한테 떠넘긴다. 너희들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큰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조금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자들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사업자들이 욕심 때문에 이기적으로 다 이걸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사업자들보다 시공업체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몇 푼 벌려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9월 26일 날 발표가 된 거고요. 주요 내용은 전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전력요금 산정 시 적용되는 단가가 고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초과 수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정가격 계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정가격 계약은 RPS랑은 다릅니다. 이걸 RPS랑 혼동을 해서 이 양반들이 지금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RPS랑 FIT랑은 다른 겁니다. FIT, 발전 차액 지원 사업, 고정 가격을 주는 계약이었어요. FIT 계약은 뭐였냐 하면요. 투자자들이 수익성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익성을 보전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전해 주려면 얼마의 판매 가격이 되어야 하냐? 전기요금은 70원, 80원인데 400원, 500원을 줘야 한다. 그렇게 15년을 줘야 이 사람들이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정 수준의 이익을 갈수갈 수 있다. 라는 게 고정가격 계약이었습니다. RPS는 발전 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효된 게 RPS죠. 근데 갑자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이 왜 나옵니까? RPS 사업자들이 지금 S&P 변동가를 적용을 받고 S&P가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다 감수를 하고 견뎌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이걸 규제를 한다? 기존 사업자들까지,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기존 사업자들까지 규제를 한다? 그런데 20년 동안 규제를 한다면 물가 상승률 대비 사업자들이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 2019년, 18년에 S&P 바닥을 쳤을 때 60원대 나왔을 때도 그냥 견뎌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추가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을 수 없느냐? 그리드 패리티라고 저희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화석연료의 발전 단가와 신재생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 지금이 이제 그리드 패리티를 막 우리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판매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다시 간다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 사업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앞으로 들어오는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공고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기존 사업자들까지 싸잡아서 판매가를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매출이 얼마가 나왔을 때 S&P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우리는 사업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자들의 S&P 매출까지 같이 규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유한 발전소 중에 2014년, 15년, 16년 준공한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들까지 같이 판매가 S&P 가격을 조정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내 입장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렵지만 사실 기혼성 사업자에 대한 것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견을 보내야 됩니다. 사업자들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아니면 뭐 나는 모르겠지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회사들만 그냥 다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 회사들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신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각자가 각자의 입장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이야기를. 발전 차액 지원 사업, 뭐 장기 계약, 고정 가격 계약 이런 부분이 기존의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을 하는데 이 부분은 S&P와 별도로 REC에 대해서만 입찰을 합니다라고 했으면 REC만 해야지. 그걸 이제 와서 S&P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처음에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한다든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의견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떳떳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는 얘기를 해야죠. 왜 사업자들이 전부 다 철퇴를 맞아야 합니까? 시공업체에서 된다 했어요. 물론 내가 한 번 더 알아봤어야지. 근데 전문기업이라며, 니들이 전문기업이라고 인증해줬다며, 태양광 전문기업이라고 다 확인받은 회사들이잖아. 그럼 그 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니들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회사들이 나와서 사기를 치면 니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분양 사기를 치고 재배사를 져가지고 인허가가 되네 안 되네, 준공이 되네 안 되네 나오는 것들 관리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사업자들은 이야기를 해야죠. 왜 S&P가 낮아져서 손해보는 것들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이제 와서 그 손해를 복구를 하려고 하니 규제를 같이 하겠다. 이전 사업자들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정말 저에겐 큰 고민이지만 기존에 약속된 것들까지 다 같이 문제를 삼는다는 거, 그리고 민간 사업자만 피해를 보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행동하질 않아요. 그냥 관심만 있다라고 많은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행동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사기치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돈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회사들, 하는 사람들 벌 받아야죠. 그런 걸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올바로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태양광을 했던 사람으로서, 16년을 이 산업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상의식이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된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 산업이 성장할 때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